2024년도 1월 12일입니다. 저는 K 다이아몬드 코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K 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팁스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은요, 재작년에 주당 10달러까지 상장을, 10달러가 아니라 주당 20원에 상장을 해서 이때 당시에 환율이 높아가지고요, 8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한가입니다. 상장사 대표입니다. 이때 1차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코인 W의 2차 상장이 2023년도 10월 19일 날 2차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하한가죠. 자, 하한가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해요. 자, 상장사 대표가 일반 유튜버들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소스를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비트코인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비밀을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일반 유튜버보다, 그리고 블록체인 세계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전문가들 못지않게 정보에 대한 소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어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플, 주당 1만 달러의 비밀,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 이게 정말로 미래의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한다라고, 추적 조사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꾸로 놓고 얘기하면은요, 상장사 대표가 이런 방송, 비트코인을 추정해야 되는 이쪽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상장사 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비트코인은 사기다, 주당 1만 달러가 될 것이다, 세계 단일 통화, 리플, 이 음모론, 이거 당연하게 저는 추정을 해야 돼요. 그죠? 믿고 따라야 되고 맹신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리플 1만 달러 그거 사기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반대잖아요. 코인을 상장하고 있는 상장사 대표가 그거를 부추기고 오히려 여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3년 전서부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어저께 1월 8일 날 영상인데요. 비트코인 종말론, 이미 블랙록의 ETF,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비트코인 종말 9.9분 응선, 이제는 뭐 10분 응선이죠.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10분 응선 이미 다 넘었다. 블랙록의 ETF 상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의 무제한 인간들 재산을 인마이 슈킹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모든 코인 99% 휴지 조각을 만들고, 그들이 이거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데는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왜 ETF자를 빼고 ETP라고 했는가? 자, BTC 승인으로 블랙록 미국 달러 부채 14년째 지금 소각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 지 지금 14년이 돼가고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부채 시기예요. 미국의 부채 시기. 34조 억 달러. 이게 34조 억 달러면은요, 하나로 얼마냐면, 사경 약 5천조, 4경 5천조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숫자상으로 미국 국가 부채는 남아져 있는 거지만, 뒤에서 이거를 다 까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미국의 부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에서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연준은 누굽니까? 월가예요. 이건 개인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자기 망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이 부채 이렇게 돈 찍어내고, 돈 찍어내서 1000달러, 10,000달러 찍어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달러면 된다며요. 그렇게 해서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의 공산품들, 재화들을 그냥 마구 공짜로 주워다가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나라예요. 이게 패권 국가의 힘입니다. 패권 국가는 이렇게 안 하면 패권 국가의 자리에, 위치에 놓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거를 전 세계의 대통령들은 다 알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채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저거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폭망하게 되고, 미국이 패권을 잃으면, 미국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그 속내막을 들어가면 미국이라는 타이틀은, 그거는 그냥 미국의 전 국민들이 만든 국가고,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월가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 미국 달러를, 자, 이 미국 부채가 숫자상으로는 계속 매일 돈이 늘어나고 있지만 뒤에서 소각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면서 몇 년 전서부터 비트코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자,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비트코인이 종말을 하게 될 때, 자,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리먼 브로더스 있잖아요. 여기. 자, 이렇게 얘가 간판을 내릴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관련 동영상이 쭉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그래도 귀뚱으로도 안 듣죠. 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된다라고 하는데 좋아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재단의 대표라니까요. 코인을 상장하고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재단의 대표예요. 자, 재단의 대표입니다. 재단의 대표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슈킹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부채는 언제서부터 소각 작업이 들어갔냐.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 부채 14년째 소각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로? 비트코인으로, 모든 가상 암호화폐로.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미국의 부채를 자, 비트코인으로 지금 두 번째 지금 소각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찍어냈던 돈을 뒤에서 그냥 퉁퉁퉁퉁퉁 치고 있다라는 거죠. 계산상으로는 이거는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을 미국이라는 이 연준, 자, 월가애들은 지네들이 돈 찍어냈으니까, 지네들이 돈 찍어내고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니까 그 대표적인 놈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블랙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번이 이게 지금 처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시려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원인. 자,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흔하게 알고 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부채 시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열심히 지금 미국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열심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숫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로 따지면 미국이고요. 그 밑에 실세 세력들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연준이고 그 연준의 돈을 운영하는 데는 월가애들입니다. 월가애들 중에 대장은 블랙록이에요. 얘네들이 이거를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소각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암리에.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자, 2007년도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 하락. 자, 이게 서브프라임인데, 자, 요새 이거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모르죠. 자, 저는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모든 주식시장이 저 이때 굉장히 피해 많이 봤거든요. 서브프라임 때 주식. 비우량 주택장 담보대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돈이 없는 미국의 국민들이 신용불량자들한테 무조건 융자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었다니까요. 누가? 클린턴 대통령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들한테 모든 미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여론몰이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신용불량자들, 다리 밑에서 돈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집을 구입할 자금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돈을 다 찍어가지고 다 대출해 준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갖고 상품화를 합니다.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 그걸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다? 자기 나라에서 팔아먹었으면 지네들 나라끼리 일이니까 전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전 세계의 금융권에 지분을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월가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든 은행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월가애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놈들이, 자, 이 부채 시계를 준비하고 있는 놈들이 물 밑에서 작전을 피웁니다. 작전을 피워서 지네들이 클린턴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항상 걔네들이 대통령 만들어요. 바이든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클린턴, 트럼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책을 필 때마다 암호화폐 압력을 넣을 때마다 적절하게 대통령을 갖다가 쑤셔 넣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놈들이 바로 월가 애들이고 연준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전 국민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밑에서 사는 신용불량자들,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신용이 회복할 수 없는 그 최악의 막바지에 있는 국민들한테까지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풀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팔아먹게끔 만든 겁니다. 집을 구입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은행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게끔 압력을 넣은 건 누구다? 월가애들이고 지네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입으로 클린턴이 매일 텔레비에 나와서 미국 국민들은 신용불량자도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들은 신용불량자한테도 국가는 집을 갖게끔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들한테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새끼한테도 집을 대출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발행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다 인마이 슈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제3자한테 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채를.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월가애들은 뭐를 준비했냐? 아주 고급 휴양지에 젊은 친구들 4명을 고용합니다. 4명. 제가 알기에는 4명이에요. 4명을 고용을 하고 그때 20대에 4명을 고용해서 작전을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만든 게 바로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 그걸 전 세계에다가 다 팝니다.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에 그거를 사서 앉아가지고 기업하던 사람들이, 중소기업들이 수도 없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가 치솟고 이러면서 공장을 빼앗기고 전 재산을 유린당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였었거든요. 이게 빚 위에서 빚으로 극복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양적 완화는 엄청난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다. 늘어난 달러는 빚으로 바뀌어서 투자은행들이 일로 인해 기업들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4명의 대가리 좋은 미국에서 유슈 대학을 나온 그 엄청난 인재들을 휴양지에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작전을 피기 시작을 합니다. 야, 미국의 전 국민들한테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새끼한테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을 이제 다 풀어제꼈으니 이거를 희석화시키고 휴지 조각 만드는 작업을 해라. 그래서 얘네들은 4명은요 엄청난 휴양지에서 매일 술로 파티를 하면서 상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투자 상품을 갖고 전 세계의 기업들한테 은행을 통해서 다 바꿔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부채는 퉁친 겁니다. 1차 퉁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터뜨려서 전 세계의 기업가들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기업을 다 뺏어먹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인 이 돈으로 이거 부채를 탕감해서 이게 34조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이게 존속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가려진 검은색 커튼 뒤에 가려진 그냥 히스토리 이런 얘기로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 어차피 그들은 이제 달러는 어차피 휴지 조각을 만들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때서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중소기업들, 다 쫄딱 망한 기업들 부지기 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은행은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민국의 은행의 대주주가 다 월가애들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은행 직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은행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님, 돈 많은 사장님들 오면 앉아가지고 이 모기지론 열심히 팔아먹었습니다. 수당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은 수당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은행에서 이거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달러하고 연동돼서 안전한 자산이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다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뻥 나가 자빠진 거 아닙니까? 이때서부터 이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일은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소각하는, 은밀히 소각하는 작업은 이미 이때서부터 오래전에 준비가 되고 기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미국이 걷어들였던 그 수많은 돈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렇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은행이 개인들한테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새끼한테 진돗개한테까지 5억 10억씩 대출해가지고 집을 사게끔 만들어 줬으니 그 돈은 다시 다 은행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구를 죽였다? 바로 리먼 브라더스를 대표적으로 히든 카드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희생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 보시면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모든 미국의 자국민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신용불량자이고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주택을 갖기를 원한다. 이거를 희망 프레이즈로 내걸고 대출 조건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이랬다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조정한 건 누구예요?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월가입니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두 번째 미국의 부채, 지네들이 여태까지 발행했던 이 달러를 소각하는 작업을 지금 뭐 갖고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갖고 시작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잖아요. 2009년도에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뭐가 태어났습니까? 가상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탄생을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못 믿겠다. 미국의 부채, 이 달러는 언젠가 폭망하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흥망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100년이다. 한 나라의 패권이 그 화폐가 힘을 쓰는 구간은 90년에서 100년이다.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됐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창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가이들이에요. 월가이들은 이거 갖고요. 열심히 지금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고 있습니다. 소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상을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고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 비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려고 안 합니다. 아마 제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 인지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떠들어봐야 남들이 안 들으니까 신경 안 쓰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걔는 비밀리에 칼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 칼 맞아 죽는 데니까. 옛날에 미국의 금태현 제도, 미국한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예치해줬던 금 돌려줘 그랬더니 대통령 몇 명 죽였습니까? 월가이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묻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비트코인과 세계 단일 통화, 리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 파괴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때 리플이, 비트코인이 수억, 수십억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꼭지점에서 여러분들은 팔아 제끼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됩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랑 인연을 맺으시고 제 방송을 듣고 미리 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팁스입니다. 준다. 내가 너한테 소스를 준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이 팁스 플랫폼에 공헌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 전에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하한가로 물량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소스를 분명히 저는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